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듣기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35년 동안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다면 분명 남들에게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퇴를 하고 마치 이제부터 내 진짜 삶이 시작이야 라는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부부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수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또는 전혀 준비 없이 호기롭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정말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무거운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각거리나 조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이론만 늘어놓기보다는 실제 사례 3가지를 나눠서 얘기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은퇴 후 세계 여행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 실컷 해봐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나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고 시간적 여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여유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자본과 체력,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사례 1.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58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60세가 되자마자 세계 일주에 나섰대요. 한 달간 유럽을 돌아다니고 다시 2달 동안 남미를 찍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내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구나 라는 해방감에 들떠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유가 계속되면 될수록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점이었어요. 또 낯선 환경에서 병이라도 걸리면 의료 비용이나 호텔 항공편 변경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했죠. 결국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비용이 계속 나가네. 혹시라도 중간에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김영수 씨는 세계 일주를 6개월 만에 일단락 지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돌아오니 이제 남은 삶은 뭘 하지? 라는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됐대요. 여행에서 얻은 값진 추억도 물론 있었지만 그만큼 재정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은퇴 후 바로 세계 일주? 라는 로망이 막상 현실로 닥치면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항공권이랑 숙소만 예약하면 끝이 아니니까요. 2. 가족과의 소통 부재가 부르는 파국. 은퇴 후에는 일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있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밀착되기도 하고 서로의 생활 패턴이 안 맞아 충돌이 빚어지기도 해요.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떠나면 의견 충돌로, 혼자 떠나면 외로움이나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례 2. 박성민 가명 씨의 이야기. 박성민 씨는 35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셨어요. 배우자분께서는 아직까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었죠. 은퇴 후 박성민 씨는 나 혼자만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며 짐을 쌌어요. 부인과 상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해요. 나 2달 정도 세계 여행 갈 거야. 그동안 당신은 가게 봐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가게 일도 일이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의 불안감과 박성민 씨가 겪을 수도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컸대요.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여행 중 병이나 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불안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여행 떠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연락이 점점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박성민 씨가 해외에서 갑작스런 장염과 디스크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연락 두절 상태가 길어졌고 부인은 한국에서 애타게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죠. 그 와중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결국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나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가장 큰 지지대마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3. 은퇴 후 목표 상실이 불러오는 정체성과 우울감. 은퇴 전에는 사회적 역할이 분명했어요. 나는 오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귀국 후 이제 난 누구지? 뭘 해야 하지?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어요. 사례 3. 최강석 가명 씨의 이야기. 최강석 씨는 60세에 명예퇴직하고 아주 부푼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셨어요.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다고 해요.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역시 은퇴하면 여행하는 맛이지? 라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장기 여행이 길어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돌아가면 아무런 소속이 없다는 생각에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서 뭘 하지? 내가 공무원 신분이었을 때랑 지금은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 여행 중에도 제대로 마음 편히 즐기지 못했답니다. 결국 계획했던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우울감에 빠져서 일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직장 동료들은 이미 흩어졌고 가족들은 각자 바쁘다 보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늘어나니 외롭기도 했어요. 최강석 씨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미생활을 시도해봤지만 딱히 오래가진 못했어요. 결국에는 여행도 은퇴도 모든 게 그냥 공허하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에는 단순히 자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나 보람을 찾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이쯤 되면 그래서 은퇴 후 세계 여행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아래 몇 가지 요소는 꼭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재정적인 준비. 장기간의 여행이나 새로운 도전은 생각보다 더 큰 지출을 요구해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일정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재테크나 보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체력과 건강. 60세 이후라면 누구든 예전과 같은 몸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여행지에서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체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큽니다. 출발 전 건강검진, 여행 중 보험 가입, 최소한의 의료정보 숙지는 필수예요. 가족과의 소통. 혼자서만 혹은 부부끼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도 어느 정도 얘기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가족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대화가 없다면 은퇴 후가 오히려 가족 해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목표 정체성 찾기. 여행이 끝난 뒤에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재취업, 소자본 창업 등 다양한 길이 있어요. 평생 학습이나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챕터는 은퇴로 끝나지 않거든요. 5. 맺은 말 여행은 좋대. 준비는 더 철저히. 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불안과 돌발 상황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은퇴 이후에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고 또 오래 묵힌 꿈을 펼쳐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책임이나 돌아오지 못할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 번뿐인 삶, 60세 이후에도 즐겁고 보람 있게 살려면 단순히 지금의 업무만 끝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체력적으로는 어떤 여행이나 활동이 가능한지, 재정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여행이나 새로운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귀국 후 혹은 새로운 활동을 마친 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은퇴 후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그 여정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지만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과 상의도 충분히 하고 여러 돌발 상황에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떠세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해 간다면 은퇴 후에 세계 여행이 돌아오지 못할 남편을 만들기보다는 멋진 인생 이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 핵심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고요. 분명 그 길 위에는 더 많은 꿈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행장이었어도 소용없다. 퇴직 후 비참한 몰락을 겪은 남자의 이야기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 퇴직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 어쩌면 다들 막연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나도 은퇴할 텐데 그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퇴직한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이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직업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 극단적인 몰락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는데 막상 은퇴하니 소득도 끊기고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울감에 빠지거나 대인관계를 소홀히 해서 가족과도 서먹해지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특히 은행장 출신이면 살 날 걱정 따위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망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그분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직책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사람이건 아니건 퇴직 후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퇴직 후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남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탄탄히 하셔야 하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몰락을 겪는 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내가 누구였는지에 집착하다.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사례. 먼저 A씨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A씨는 한 은행에서 상무까지 지낸 분인데 퇴직하기 전까지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이 그의 지시대로 일했고 주변에서 상무님 하면서 깍듯이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본인이 버는 돈이 많으니 부인과 자녀들도 큰 소리를 잘 내지 못했죠. 늘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해왔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정의 중심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은퇴를 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A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 채용된 후배들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전처럼 고개 숙이고 따르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개인 생활이 바빠지면서 A씨와 대화를 점점 줄였죠. 그러다 보니 A씨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무님 시절이 그리워졌고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는 식의 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할 때마다 A씨가 과거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져서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무너졌고 은퇴 후의 외로움이 더 심해졌죠. 결국 A씨는 가족들과도 벽이 생기고 친구나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겨서 자기 혼자 속앓이를 하게 됐습니다. 돈을 적절히 모아놔서 경제적 문제는 당장 없었지만 과거 직함을 붙잡고 놓지 못한 결과가 외로운 노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 직함, 내 지위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오셨다면 꼭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오래 볼 친구, 이웃과 시간을 보내며 의미 있는 관계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호황기에 투자만 믿었다가 한 방에 무너진 사례. 다음 B씨 사례는 경제적인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B씨는 개인 투자로 꽤 큰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임원급으로 퇴직했어요. 50대 중반 퇴직 당시 퇴직금도 상당했고 모아둔 예금도 꽤 있었죠. 그래서 B씨는 내가 여태껏 투자로 손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충분히 이만큼은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투자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잘못된 타이밍에 무리하게 큰 돈을 넣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금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미 나는 투자 전문가야 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터라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여러 분야에 얽혀 실패를 반복했고 안 되겠다 싶어 빚까지 내서 만회하려 하다가 더 크게 잃어버렸죠. 또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진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B씨는 결국 퇴직금이며 예금이며 거의 다 잃고 빚더미에서 허덕이며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게 됐습니다. 사실 은퇴 후 돈 문제는 모두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해두고 그 다음에 투자할 여력이 되는 금액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죠. 아무리 과거에 좋은 기록이 있었다 해도 은퇴 후에는 한 번의 실패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례. 마지막으로 C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씨는 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정년퇴임을 하자마자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라는 공허감에 빠졌어요. 회사원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정년퇴임 절차를 밟았음에도 일상적으로 출근을 안 하게 되니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C씨가 젊었을 때부터 연구하고 강의하는 데에만 몰두했던 터라 취미나 여가 생활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극도로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 퇴직 후 자유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스스로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든 거죠. 마치 평생을 달려온 목적이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초반에는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곧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스스로 뭔가를 배우려니 조금 늦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우울감이 심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되면서 폐쇄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C씨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 후에는 돈뿐 아니라 할 일과 취미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취미가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소소한 아르바이트가 됐든 혹은 생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도전이 됐든 간에 매일 아침 오늘은 뭐 하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무력감이나 나는 이제 쓸모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맺은 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은 은행 장급, 임원급, 혹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퇴직 후 몰락에 대해 사례를 3가지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좀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낭만적인 기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이 독이 되기도 하고 매일 지급되던 월급이 사라져서 자존심마저 흔들리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퇴직 후에도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얻었던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를 뒤로하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미리부터 챙겨두세요. 직함이 사라져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곁에 남아줄 수 있도록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연금, 예적금 등을 만들어두고 투자에 접근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은퇴 이후에는 한 번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나는 뭘 하면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세요. 취미, 봉사, 공부, 새로운 사업, 소소한 아르바이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기분 좋은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나도 준비를 미리 해야겠구나 하는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직책에서 물러났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은퇴했든 우리는 모두 어차피 언젠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나만의 인생 2막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조기 은퇴 꿈이었을까, 함정이었을까? 나는 남들보다 빨리 은퇴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파이어 족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를 꿈꾸며 회사를 팍차고 나온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저축률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소비를 줄이며 언젠가 일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사는 삶. 이 얼마나 매력적인 계획인가요?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계획은 한순간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투자, 자산의 급격한 하락. 조기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합니다. 오늘은 조기 은퇴의 현실을 살펴보며 준비 부족으로 생긴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사례 1 하락장에서 모든 것을 잃다. 김철수 가명씨는 45세에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5년 동안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돈 5억 원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꾸준히 수익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차에 하락장이 찾아오면서 그의 자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조기 은퇴였지만 월세와 생활비는 여전히 나가고 투자 수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나섰지만 47세의 경력 단절 상태로는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왜 그렇게 빨리 은퇴했냐는 비난 섞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시간제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준비를 더 철저히 했을 것이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2. 사례 2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무너진 삶. 조은희 가명 씨는 50세에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꿨습니다. 서울의 집을 팔고 시골에 작은 주택을 마련하며 남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1년 후 심장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의료비로 1억 원이 넘게 나갔고 보험은 예상만큼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의료비 준비를 놓쳤어요. 조 씨의 말입니다. 그녀는 예산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시골집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던 시절의 여유로움은 사라지고 지금은 남편을 돌보며 저축했던 돈을 천천히 소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3. 사례 3 예상보다 길어진 은퇴 기간. 이정희 가명 씨는 55세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는 20년 정도만 살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자산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예상보다 길어진 은퇴 기간이 그의 자산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계획했던 지출을 줄였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건강관리비도 늘어났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길 줄 알았다면 은퇴 시기를 늦췄거나 다른 소득원을 마련했을 거예요. 이 씨는 지금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자신의 상황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3가지 조언. 철저한 금융 계획 세우기. 조기 은퇴는 단순히 빠른 은퇴가 아니라 재정적 독립을 전제로 합니다. 하락장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의 최소 3년치를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다양한 자산군의 투자에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가장 큰 자산. 조기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은퇴 전에는 의료비와 건강관리 비용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적절히 활용해 돌발적인 의료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기. 조기 은퇴는 완전한 쉼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능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다양한 소득원을 통해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기 은퇴, 신중하게 접근하라. 조기 은퇴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그만큼 신중한 준비와 현실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사례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기 은퇴를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한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조기 은퇴도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조기 은퇴, 성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조기 은퇴의 참혹한 결말이라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조기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유와 여유가 떠오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파이어족 FIRE 무브먼트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심리적 문제에 부딪히며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조기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실행한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조기 은퇴의 첫 번째 과제. 현실적인 재정 계획. 조기 은퇴는 단순히 열심히 모으고 은퇴한다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시장 상황입니다.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재정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안전망 마련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모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예상했던 자산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생활비. 35년치 현금 보유, 자산 변동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 분산.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의 분산 투자에 리스크를 줄입니다. 긴급 자금 계좌 마련.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비한 별도의 자금을 준비하세요. 사례.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넘긴 한은정 씨 가명. 은정 씨는 50세에 조기 은퇴를 결심하면서 생활비 3년치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도 그녀는 차분히 시장을 관망하며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락장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재정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2. 건강.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 요소. 조기 은퇴를 꿈꾸는 많은 사람이 건강 문제를 과소평가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건강 관리가 비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조기 은퇴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평소에 운동과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은퇴 후에는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주 34회 실천하세요. 예방의학 투자 작은 병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의료보험 확충 건강보험 외에 추가 보험을 들어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례 건강 문제로 은퇴 계획이 무너진 조민석 씨가며 민석 씨는 48세에 은퇴를 결심했지만 2년 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로 큰 금액이 필요했지만 민간보험을 준비하지 않은 탓에 은퇴 자금을 대부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준비해야 할 리스트에서 늘 뒤로 밀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실수였죠. 건강 문제는 은퇴 이후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다양한 소득원 마련 조기 은퇴의 안정성 확보. 조기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조기 은퇴 완전한 쉼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좋아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일거리나 재택근무,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소득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능 활용 글쓰기, 강의, 상담 등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취미 수익화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낼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소규모 사업 지역, 특산품 판매, 공예 등 간단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례 취미를 수익으로 바꾼 이윤희 씨가며 윤희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캘리그래피를 온라인 강의로 발전시켜 월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일이 저에게 소득과 삶의 보람을 동시에 안겨줘요. 그녀의 사례는 은퇴 후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조기 은퇴 성공의 열쇠 준비와 유연함. 조기 은퇴는 단순히 은퇴 시기를 앞당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계획, 유연한 대처,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요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통해 조기 은퇴가 가진 장점뿐 아니라 함정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은퇴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 부족으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기 은퇴는 도전이지만 제대로 준비된다면 그 자체로 큰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은퇴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작은 실패도 용납할 만큼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준비된 조기 은퇴는 결코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실 겁니다. 50대 넘어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하고 다시 일을 찾으려는 분들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나 젊을 때는 팀장도 하고 부하 직원도 수십 명 거느렸는데 막상 알바 자리 하나 얻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71년생, 제조업 사무직만 쭉 하다가 이제는 다시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려는데 그 첫 관문이 왜 이렇게 높은지. 면접장에서 들려오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연령대가 좀 경험이 맞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동동거릴 때가 많죠. 근데 이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50세 이상 퇴직자의 70% 이상이 은퇴 후 재취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가까이는 1년 안에 그만둔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일자리가 맞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득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몸이 버티질 못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사례 몇 가지 들어볼까요? 첫 번째, 57세 김 부장님의 이야기. 대기업 사무직으로만 30년을 버티다가 퇴직했어요. 연봉은 1억 가까이 받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택배 상하차 알바를 나갔는데
이틀 만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결국 내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절감하고 일을 접었죠. 두 번째 62세 박 과장님. 은퇴 후 경비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200만 원 남짓. 그래도 안정적이겠지 싶었는데 근무 시간은 길고 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무릎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포기.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이력서 넣을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죄송합니다. 세 번째 71년생 이 사무원님. 제조업 사무직만 하다 보니 손에 기술은 없고 컴퓨터 업무만 익숙했는데 요즘 알바 시장은 생각보다 단순 노동이나 서비스직이 많습니다. 처음 겪는 현장에서 손발이 안 맞는다는 말을 듣고 좌절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 알바를 반복하면서 그래, 결국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례, 다들 어쩐지 내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조언할까요? 고용노동부 연구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첫째,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 둘째, 새로운 기술 습득, 셋째, 체력 관리라고 합니다. 눈높이를 조정한다는 건 예전 직장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1억 연봉 받던 자리와 시급 1만 원 알바를 비교하면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적어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거죠. 새로운 기술 습득은 생각보다 절실합니다. 요즘 5060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등록하는 교육 과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IT 활용 과정이에요. 엑셀, 온라인 판매, 스마트폰 마케팅. 왜냐하면 중장년층도 온라인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루 30만 50만 원씩 버는 은퇴자 사례도 있습니다. 체력 관리도 빠질 수 없어요. 단순히 운동 차원을 넘어 일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경비, 청소, 배달 같은 일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은퇴 후 하루 30분 걷기, 주 3회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일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팁은 적응 기간을 무조건 잡으라는 겁니다. 처음 알바 나가면 분명히 어색하고 힘들고 안 맞는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2주, 길게는 한 달은 버텨봐야 진짜 내가 못하는 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적응이 안 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같은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일자리 연결까지 해줍니다. 정부가 5070대 재취업 교육 예산으로만 연간 수천억을 쓰고 있어요. 이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뛰어들면 훨씬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하루를 채우고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맞지 않는 알바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결국 나한테 맞는 삶의 자리를 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알바를 전전하면서 동동거리고 계신 분들, 나만 힘든 거 아냐? 라는 위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불안과 고민 다 같은 세대가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갑시다. 끝까지 버티다 보면 분명 나에게 맞는 길이 열릴 겁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눈높이 문제예요. 예전에는 팀장, 과장, 임원으로 불리던 자리가 이제는 시급 1만 원짜리 알바 자리로 바뀌는 순간 자존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재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월 177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절반 이하예요. 그렇다고 이 돈으론 못한다고 버티면 아예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벌던 것의 50% 수준까지는 괜찮다라는 기준을 세워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자리 유형을 이해하는 겁니다. 중장년층에게 열려있는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서비스 경비시설 관리 분야. 경비원, 주차관리, 청소, 시설 유지관리 같은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안정적이지만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최소한 주 3회 근력 운동으로 하체 근육은 잡아두셔야 합니다. 둘째, 배송 물류 단순 노무 분야. 택배 상하차, 퀵서비스, 배달 플랫폼 같은 곳이죠. 수익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경우 월 3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위험,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장비에 투자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배달을 하면서 산재 보험을 놓치고 계세요. 셋째, 신기술 자격증 기반 일자리. 이건 조금 준비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보일러 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일자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도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해 월 200만 원 내외 안정적으로 버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팁을 드려볼게요. 하나, 일자리 센터를 적극 활용하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시니어 클럽 같은 곳에서는 무료 교육부터 일자리 연결까지 다 해줍니다. 실제로 이곳을 거쳐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일반 구직자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둘, 적응 기간을 반드시 확보하라. 새로운 일에 들어갔을 때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버텨야 합니다. 대부분이 처음이니까 어색한 것을 나는 못하는구나로 착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달 버틴 분들의 65% 이상이 6개월 이상 근속으로 이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셋, 소득 구조를 분산하라. 단일 알바만 고집하지 말고 시간제 두세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아파트 경비, 오후에는 카페 서빙, 주말엔 택배 분류. 이렇게 하면 총 소득은 월 20만 250만 원, 안정성도 생깁니다. 넷,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미리 계산하라.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4대 보험이 따라옵니다. 연금, 건강보험료,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벌면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 남짓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랬는데 돈이 안 모인다는 좌절에 빠지게 되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창업에 대한 환상. 은퇴자, 창업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 닫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뛰어드는 치킨집 편의점 창업의 평균 폐업률은 70% 이상입니다. 목돈이 날아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무리한 대출. 조금만 더 벌면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대출 끌어다 쓰는 건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가계부채 연체율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출은 절대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체력 과신. 나는 아직 젊다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일을 고르면 금세 건강이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고를 때는 반드시 내가 1년, 3년 버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다시 일한다는 건 돈과 자존감을 동시에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한 알바처럼 보여도 본인 인생에선 자립과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아마 속으로 나도 이제 준비해야겠구나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닥칠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만들고 기술을 익히고 일자리 센터 문을 두드리세요. 이게 바로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길입니다. Der höchste Gipfel der Region. Die kleine Leni sagt, er hütet die Grenze zur Schweiz und dass er die Seelen derjenigen verschlingt, die vom Berg dahingerafft wurden. Schöne gute Nachtgeschichte. Dieser Pass führt in die Schweiz.
Man braucht einen erfahrenen Bergführer, um ihn zu überqueren. Hier beginnt der Teufelskragen. Das Ende des Weges für unerfahrene Wanderer wie mich. Okay. Ja, genau so. Jetzt nicht mehr bewegen, mein Lieber.